자, 오늘은 항등식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처음 접하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접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한 번 딱 나오고 쭉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옵니다. 자, 항등식이 뭐예요? 항등식. 등식에 어떤 값을 대입한 거? 아니야.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 등식에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식.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1차 방정식 제일 처음 배울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등식이 있는데 등식은 뭐예요?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다. 이렇게 배워요. 방정식은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참이 되고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거짓이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정식의 목표는 뭘까요? 뭐를 집어넣으면 도대체 이 등식이 성립할까를 찾는 거죠. 해를 구하는 거죠.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 이미 1차 방정식도 배웠고 2차 방정식도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뭐 이렇게 2항에서 정리하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하거나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해를 구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1 때 뭐라고 했냐면 중1 때 사실 이걸 뭐 설명을 했을 리는 없고 항등식이 성립, 예를 들면 다음 중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항등식을 골라내는, 예를 들면 얘는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 똑같은 식이거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성립하거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얘는 왜 쓰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 얘는 문제라도 낼 거 아니야. 다음 중 저 x에다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게 뭐 이제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일 거 아니야. 얘는 어디다 써? 얘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두 식이 항등식일 때 K값은 뭐니? 이거야, 이거. 즉, 개수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개수를 구하는 게.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이 항등식이라고? 똑같네? 그러면, 2x 더하기 2k가 2x 더하기 6이니까 k는 3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x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붙은 개수들 있지, 개수들. 상수항이나 개수. 그 값을 구하는데 항등식을 써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항등식에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수학 기호로 귀찮아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이게 A를 뒤집은 거예요. 올 알죠? A를 뒤집은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임의의 X에 대해서.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X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ax 더하기 b가 0이 되려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는 제 마음대로 바꿀 거예요. 내가 x를 1로 할 수도 있고 2로 할 수도 있고 5로 할 수도 있고 8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건 a, b예요.
자, 내가 x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제가 0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a, b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a는 0, b는 0으로 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이 a를 0으로 안 놓는 순간 저는 x값을 막 바꿔가면서 아무거나 부를 거예요. 그럼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저 x가 막 변한대. 아무거나 다 된다 소리거든. 근데 이 값이 0이 되고 싶어.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끝! 됐어요? 이게 항등식이에요. 되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번에도 x가 막 변해요. x는 하나만, 선생님은 그러면 하나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어떤 값을 가져도 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할 거야. 근데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얘기. 자, 이번엔 내가 x에 어떤 값을 막 넣을 거예요. 얘랑 얘랑 똑같아져야 돼요. 됐어요? 얘랑 얘랑 똑같아지려면 a는 2이고 b는 5여야 돼요. 되게 단순해요. 안 그러면 내가 x값을 막 바꿀 때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값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 그쵸? 그래서 a는 2고 b는 5여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요걸 요쪽으로 넘기면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 맞아요? 얘를 그냥 이쪽으로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려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항등식은 0이어야 된다라는 말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네라는 말하고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 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볼 거예요. 1번 문제. 자, 아직 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조금만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kx-ax 더하기 3a 빼기 4k 빼기 2는 0. 자, 이제 문제는 이 필수 예제 1번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얘가 1번 임의의 x값에 대한, 즉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얘는 x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나눠서 식을 표현해야 돼요. 2번 문제는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얘를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떤 값이 그 주인공, 변수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1번에 보면 임의의 실수 x값에 대해서, 즉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성립하려면 얘를 이렇게 써지겠네요. 요거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k 빼기 a는 0이고 3a 빼기 4k 빼기 2는 0이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는 a하고 k를 연립 방정식으로 ak를 구할 수 있죠. 정리해 볼까요? k는 a이고요. 3a-4a 빼기 2는 0이어서 a는 마이너스 2, k도 마이너스 2예요. 됐어요? 두 번째, 이 식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라면 얘를 k를 기준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니까 보세요. x 빼기 4k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ax 더하기 3a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A는 마이너스 2. 됐어요?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네, 여기까지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필수예제 2번을 가볼게요. 자, 항등식을 판단하는 방법엔 미정계수법하고 수치대입법 두 개가 있는데 들어가세요. 혹시 풀 거 있어 지금? 너 풀 거 있어 지금? 아니면 시험지 하나 뽑아야 돼?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풀어 와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주에 보는 거죠? 네. 잠깐만요. 네, 프린트 하나만 더 해줄게요. 거기 개념 저거 좀 하나 풀어보세요. 29쪽 아래에 있는 걸 잠깐 풀어보세요. 네. 아니에요. 이건 연산 법칙을 이용해야 되니까 요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고하는 거고요. 요거는 내가 증명 다시 해줄게요. 네. 그거는 아직 안 알려줬어요. 그거 쓰는 법. 네, 이 숙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디 갔어? 네, 수고했어요. 그거까지 해서 풀어가지고 오세요. 준승이도 어디까지 했어? 다 했어. 네, 수고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합시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 안 오고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자, 맞아. 더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미정계수법과 수치대입법, 항등식을 보는 방법에는 미정계수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필수예제 2번을 보면 첫 번째.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똑같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ax의 제곱 더하기 3-2ax-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다 라고 하는 걸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끝. 네, 뭐 미정계수법 되게 이름은 거창하지만 계수 비교입니다. A는 2고요 A가 2면 마이너스 1은 B고요 C는 마이너스 6이에요. 끝. A, B, C 값을 다 구했습니다. 항을 다 쫙 전개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하는 걸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구나. 됐어요? 그럼 얘를 미정계수법이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나요? 다른 게 얘는 왜 수치대입법이 없어? 큰일 날 뻔했다. 야, 나 말 잘못했어.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야,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정계수법은 계수를 정하는 건데 거기에는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한 게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계수비교법이 있어요. 계수비교법.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2번 문제를 보면 자,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물론 얘를 다 전개할 수 있어요. 무식하게 한번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를 다 전개하면 얘는 ax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얘는요 bx 제곱 마이너스 px 얘는요 cx 제곱 더하기 2cx 그럼 얘를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2c x 마이너스 2a 얘가 얘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a 빼기 b 더하기 2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4 요 세 식을 연립하면 A, B, C를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게 뭐예요? 계수를 비교한 거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얘보다는 수치대입법이 어울리는 문제예요. 왜 수치대입법이 어울리냐? 그럼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항등식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똑같은 값을 대입해도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이 식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면 이 왼쪽 식이 되게 복잡하잖아. 왼쪽 식이 간단해지는 값을 한번 넣어보자고. 예를 들면 0 이런 값이 있어요. x에 0을 대입하면 여기가 다 없어져요. 그쵸? 여기 0 곱해지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 마이너스 2a가 남아요. 이쪽에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이 식이 너무 간단해지죠. 그래서 a는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됐어요? 두 번째, 또 방금 여기가 없어졌던 것처럼 1을 집어넣어도 되겠네. x에다가 1 대입해 볼까요? 1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돼서 이만큼이 없어져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더하기 3c가 되네요. 왼쪽은. 여기다가 1 대입하면 1 빼기 3 빼기 4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뭐 집어넣을까요? 사실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5를 집어넣으면 이거 되게 귀찮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0이 되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되고 여기가 0 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게 6b가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빼기 4 b는 1 이렇게 됩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됐어요? 혹시 그러면 얘도 수치대입법을 쓸 수 있을까요? 맘먹으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는 수치대입법을 해도 안 예뻐. 예를 들면 x에다 2를 넣어볼까요? x에다 2를 넣어봤더니 여기가 지워지죠? 그러면 8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 그쵸? 얘는 따로따로 비교하는 게 더 편했었어요. 사실은 해보면.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개수비교법을 할 겁니까? 수치대입법을 할 겁니까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개수비교법은 쉽죠. 전개해서 그냥 바로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이 식이 전개하기 너무 지저분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2-3번을 한번 볼 거예요. 2-3번. 31쪽에 2-3번 한번 보세요. 얘가요. 자, 얘는 몇 차식이죠? 전개하면? 6차식이 될 거예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는 상수항 a1x, a2x 제곱, a6x의 6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올림차순으로 썼네. 뭐 내림차순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제로 이 상수항 얼마예요? a0. 저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얼마예요? 3의 세제곱이죠. 그쵸? 이해했어요, 지금? 27이에요, 27. 얘는 얼마예요? 얘를 3번 써서 다 x 6제곱이 나오려면 2x제곱과 2x제곱과 2x제곱이 곱해져야 되니까 8이겠죠, 8. 됐어요? 그런데 얘와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은 사실 계산하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그렇죠? 그걸 일일이 계산하는 법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지나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배울 건데 어쨌든 지금 입장에선.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더한 값 얘를 구해달래요. 됐어요? 얘는 이 오른쪽 식의 입장에서 보면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1을 집어넣은 값이에요. 맞죠? 얘는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니 이 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식에다가도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요?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등식 이러려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 때 쓰려고요. 그럼 얘는 2 빼기 1 더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4의 세제곱, 이게 64인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요거까지는 알아 놓으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더 이제 복잡한 걸 물어요. 얘만 묻는 게 아니라 뭐 짝수만 있는 거, 홀수만 있는 거를 물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얘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였고 나머지가 이거였대요. 이거 지금 검산식으로 쓴 거 보이시죠? 얘를 얘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자, 이때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그냥 다 전개하는 게 속편하죠.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전개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c는 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을 x 더하기 2,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몫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더하기 5일 때, 자, 이 몫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생각해 볼게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저 몫은 얼마입니까? 분명한 건 1차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가 개수가 1이니까 여기 x, x니까 여기도 x고 여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됐어요? 얘도요. 저 AB 값을 구하는 방법은 얘를 전개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전개하기가 되게 그냥 귀찮아요. 물론 못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지 마시고 간단해지는 숫자를 넣을 건데, 간단해지는 숫자라는 건 여기가 0이 되는 너무 좋은 숫자 두 개가 보여요. 마이너스 2하고 1이에요. 즉 얘는 수치 대입을 한다라는 거죠.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왼쪽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이고요. 오른쪽은 여기가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네.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어요. 왜? 여기가 0 돼서 없어지라고. 그쵸?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3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3이 되죠. 그러면 4a 마이너스 2b가 2a 빼기 b가 9가 돼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값, b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해결됐습니까? 네. 두 개 더 해볼게요. 3a는 6, a는 2, b는 마이너스 5. 자, 필수예제 4번은요. 다음에
다시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먼저 정리를 하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유형편까지 좀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식 자체를